피해 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른바 핵잠수함 도입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건조할 예정인 3,600톤급과 4,000톤급 차세대 잠수함을 핵잠수함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는 지난달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에 대해 현 단계에선 말하기 적절치 않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말하겠다고 다소 아리송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7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해 여론을 들썩인 터라 국민 관심은 더욱 집중됐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이 가시화됐다는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엔진을 뺄 수 없어 소음이 큰 데다 굳이 덩치가 큰 핵잠수함을 한반도 해역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소음이 큰 중국 상급 핵잠수함이 2018년 일본 해상 자위대에 탐지돼 이틀간 쫓기다 부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핵잠수함을 도입하면 북한은 물론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갈등만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24H 밀리터리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관심 표현해주세요. 우리도 비대칭 수단 핵잠수함 갖춰야. 해군의 입장은 어떨까? 심승섭 전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핵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경멸하는 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밝혔습니다. 군 전문가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도발 대응 간담회에서 우리도 다른 비대칭 수단인 핵잠수함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표면적 이유만 언론에 종종 나올 뿐 우리가 도대체 왜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군이 왜 핵잠수함을 원하는지 그리고 핵잠수함이 왜 전략적으로 유용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방위사업청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 전투체계 개발 담당인 장준섭 해군 소령은 올해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학회지에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잠수함의 역할 변화에 대한 고찰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잠수함이 적잠수함을 잘 탐지하고 반대로 적함정에는 탐지되지 않으려면 바다 깊이 내려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감소하고 밀도는 높아 저음파가 아래로 굴절되는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잠수함이 바다 깊이 내려가면 음파가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탐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막 능력이 뛰어난 핵잠수함의 유용성이 부각됩니다. 최신 디젤 잠수함은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갖춰 수주일 동안 잠항할 수 있지만 스노클, 해상의 공기를 빨아들이고 배기가스를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적에게 탐지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또 공기분류 추진로 잠항한다 해도 축전지를 사용해야 해 고속기동은 불가능합니다. 연료를 모두 소모하면 육상에서 재보급받아야 합니다. 반면 핵잠수함은 물과 공기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 스노클이 필요 없고 원적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갖춰 상시적인 수중 고속기동이 가능합니다. 적에 탐지되지 않고 수중 고속기동 가능. 지난해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보고서에 따르면 3,500톤 규모 잠수함을 기준으로 디젤 잠수함은 엔진, 발전기, 축전지가 차지하는 공간이 50%나 됩니다. 반면 핵잠수함은 33%에 그쳐 공간 어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같은 규모라도 핵잠수함에 무기와 식품 등을 적재할 공간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핵잠수함은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디젤 잠수함보다 큰 규모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에서 16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6에서 8개의 어뢰 발사관을 갖추는 등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뛰어난 공격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수전 인구 지원도 가능합니다. 6명이 탑승해 수중택시로 불리는 수송용 추진기를 장착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꺼지지 않는 원자로의 소음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40년 전에 디젤 잠수함과 동등한 수준에 올랐을 정도로 핵잠수함의 소음 저감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1959년 취역한 미 해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장착 핵잠수함 조지 워싱턴호의 수중방사 소음은 155데시벨 수준이었습니다. 최신 디젤 잠수함의 소음이 100에서 110데시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1981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핵잠수함 오하이오급은 100데시벨 수준으로 소음 크기를 줄였습니다. 속력은 디젤 잠수함과 비교해 최대 2배까지 낼 수 있는데 소음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적 추적과 어뢰 회피 기동에도 유리합니다. 최신 공격형 핵잠수함 버지니아급도 1990대 개발 당시엔 소음이 115데시벨을 넘었지만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110데시벨 아래로 소음이 줄었습니다. 왜 우리만 주변국 눈치를 봐야 할까?
핵잠수함을 단순히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만 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략 정보 자산으로 미국 등과 공동 임무를 통해 정보 획득 기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핵잠수함을 개발하든 개발하지 않든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들은 지속적으로 전략 자산 확대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핵잠수함 개발이 잠수함 강국이라는 타이틀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은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계약을 따냈는데 수출액이 1조 1,600억에 이릅니다. 지금 핵잠수함 개발을 시작한다고 해도 한 척당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과 7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우리 힘으로 만들어야 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미 해군산하 해상체계 사령부의 제임스 캠벨 프로그램 분석관은 지난해 전문가 토론회에서 미국은 한국이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원자로 기술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